안녕하세요. 허재영입니다. 오늘은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속가능 발전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필요에 충당하되 미래의 필요에 해침이 없는 형태의 발전, 이것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되 우리 후대도 쓸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라거나 또는 경제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때 논의된 것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물 종 다양성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리우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구온난화 문제, 즉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죠. 이와 더불어서 공기오염, 물오염, 그리고 토양오염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의의 결과 의제 21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가 만들어졌고, 전 세계가 의제 21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죠. 이 덕분에 환경 문제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고, 또 많은 나라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 때문에 2015년 다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엔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인데요. 17개의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17개의 목표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7개 정도의 목표는 달성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죠.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달성의 정도는 3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2030년까지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죠. 2030년이 지나더라도 2040년이 되어도 2050년이 되어도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나라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환경 분야의 목표가 있고요. 8개의 사회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경제 목표가 있습니다. 환경 목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상 생태계, 해양 생태계, 적절한 에너지,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사회 문제는 빈곤을 퇴치한다든지, 기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성평등을 이룬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경제 성장, 산업의 혁신, 그리고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17가지의 목표를 함께 노력해 나가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런데 현재 우리 지구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연 지속 가능한 상태로 놓여 있을까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소득 양극화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이념 양극화도 매우 심각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결혼도 안 한다는 정도로 이념 양극화는 심각해져 있습니다. 세대와 젠더 간의 갈등도 매우 심각합니다. 세대와 젠더 간의 갈등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역의 불균형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소득 양극화는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돈 많이 갖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되어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세 문제라든지 누진 적용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념 양극화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부터 깊이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특히 정치인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타협하고 논의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적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형태의 갈등이 있죠. 이런 갈등 때문에 사회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서로 적이 되는 형태의 사회 풍토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대와 젠더 간의 갈등도 매우 심각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청년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남녀 사이의 갈등도 매우 심각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또는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언행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세대 갈등이나 또는 젠더 갈등이 다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젠더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대 간의 문제, 젠더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 결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젠더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을 다소는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는 불행하게도 부산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만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노인들만 많아지고 그 옆에 바다가 있는 도시, 이것이 부산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부산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지역 불균형의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불균형의 문제도 매우 큽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의 한 도시는 아침에는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텅 비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되어야 다시 도시가 본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의 한 단체장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도시의 가장 큰 해결 과제는 자족 기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자고, 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이 도시에서 즐기는 그런 형태의 도시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볼 때는 수도권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기타 도시와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해야 할 일들과 기업이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좀 더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기업이 해야 할 일, 이렇게 나누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물을 아껴 쓴다거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거나 재활용한다거나 하는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환경 문제는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형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지역사회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수기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서 이 정책이 현실화되도록 촉구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수한 기업, 즉 사회적 가치를 다하는 기업에 우리 지지를 보내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 그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정책적, 사회적 참여도 필요합니다. 정치 문제를 정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요구도 하고 우리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정치권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일을 막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업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최근에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ESG 경영이죠. E는 환경을 의미하고 S는 사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G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이야기합니다. E, 즉 환경은 기업이 환경 문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ESG 경영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S, 즉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해 나가는 것이죠. 기업은 사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사회를 통해서 성장한 만큼 기업은 그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고 촉구하고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지배구조 개선인데요.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를 활성화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기업이 지금보다 더 건전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기업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이란 정부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해나가는 일종의 정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인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그리고 우리 지구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민들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